자, 이 알리바이는 현장 부재 증명, 현장 부존재 증명이죠. 알리바이 수사인데, 알리바이는 수사 공부 안 하시면 다 알고 있잖아요. 현장 부존재 증명입니다. 범죄가 행하여진 그 시각, 그 장소에 나는 없었어. 따라서 나는 범인이 아니야. 이게 이제 알리바이죠. 그래서 이 알리바이 개념이 이제 우리 시험에 승진 시험인가요? 우리 시험에 개념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요. 교과서를 보시면 범죄 혐의자가 범죄가 행하여진 시간에 범죄 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여 범죄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범죄 현장 부존재 증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뭐라고요? 범죄 현장 부존재 증명. 알리바이에서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자의 현장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범죄 혐의자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알리바이가 위장된 것임을 입증하여 이를 파괴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핵심 체크. 수사기관은 알리바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틀렸죠? 범죄 혐의자가 알리바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되고 수사기관은 소극적으로 그 알리바이를 파괴하는 데 주력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체크가 1번입니다. 수사기관은 알리바이를 파괴하는 데 주력을 하고 범죄 혐의자가 알리바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중요성 보시면 직접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밖에 없는 수사에 있어서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직접 증거면 문제되는 거 아니고 직접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밖에 없는 수사에서 중요한 거죠. 직접 예를 들면 홍길동이하고 김선달이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홍길동 씨하고 김선달 씨가 항상 죽이네 살리네 하는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김선달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평소에 홍길동이가 술만 먹으면 김선달이 죽여버릴 거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길동이가 범인이겠네 하는데 직접 증거는 없어요. 홍길동이 김선달을 죽이겠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CCTV도 없고요. 없는데 그냥 정황상 평소에 홍길동이가 술만 먹으면 김선달을 죽이려고 했다. 서로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다. 그것만 있잖아요.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이때 홍길동이가 김선달이가 죽던 그날 나는 미국 LA에 있었어. LA에 있는 내가 슈퍼맨도 아니고 김선달이를 어떻게 대구에서 와서 죽일 수 있겠어. 그게 사실을 밝혀져 버리면 홍길동이는 범인이 아닌 거죠. 수사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밖에 없는 수사에 있어서 알리바이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알리바이에서 한 문제만 출제하세요 하면 종류죠. 종류. 그래서 이게 어렵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종류의 사람을 신경 쓰니까 작년도에 개념을 좀 꼬아서 낸 적은 있는데 이 알리바이를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알리바이는 공짜로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최근에 출제자들이 굉장히 선호를 해요. 그래서 절대로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고 여기를 틀리면 다른 거 2개 틀리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도 틀려도 될 게 있고 안 틀려도 될 게 있고 공부를 조금 핵심만 하고 나머지 안 봐도 되는 게 있고 꼼꼼하게 봐야 되는 파트가 있는데 이쪽은 절대로 안 틀리서는 안 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할 때 수사나 경찰학 쪽은 절대로 안 틀리는 것부터 먼저 해서 그거를 맞추면 고득점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전부 다 알겠다 하시면 어디서 낼지 모르는데 뭐 실무 과목은 범위가 없는데 뭐 그러니까 조금 방어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잡다하게 많이 하는 것은 절대로 효과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알면 안 배우는 게 나와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이 종류, 절대적 알리바이, 범죄가 행해진 그 시각에는 혐의자가 범죄 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 이 전통적인 우리가 알리바이 하면 이 절대적 알리바이를 뜻합니다. 그 개념을 알아두십시오. 범죄가 행해진 그 시각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 그게 핵심이고, 자 상대적 알리바이는 그 핵심 체크 2번 한번 보십시오. 198페이지 제일 밑에 범죄 발생 전후 시각을 고려하여 용의자가 도저히 범죄 현장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상대적 알리바이라고 해요. 핵심 체크 2번은 절대적 알리바이라고 한다 했기 때문에 X입니다. 상대적 알리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알리바이는 핵심이 범죄 발생 전후 시각을 고려하여 보면 용의자가 도저히 범죄 현장에는 그 시간 안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로 많이 드는 게 1번이죠. 22시경 서울역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유령 용의자 갑은 21시경에 강릉에 있는 A 호텔에 있었어요. 그게 사실로 밝혀졌단 말이죠. KTX가 뚫히긴 뚫혔지만 강릉에서 서울까지 1시간 만에 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적 알리바이죠. 예를 들면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KTX를 능가하는 새로운 고속열차가 나와가지고 강릉에서 서울까지 30분밖에 서울역까지 30분밖에 안 걸리더라. 이러면은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 기술 상황에 있어서는 강릉 A호텔에서 21시경에 있었는 사람이 22시경에 서울역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죄 발생 전후 시각을 고려해보건대 도저히 범인이 서울까지 올 수가 없었다. 그 시간에. 그럼 상대적 알리바이가 성립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 내용이 그 2번에 나오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위장 알리바이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인상기고 해놓고 미리 짜는 겁니다. 알리바이를. 그죠? 극히 단시간 내입니다. 장시간 내로 해서 틀리게 출제했습니다. 장시간 아니고 극히 단시간 내에 범죄를 감행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이 핵심체가 보면 청탁 알리바이라고 한다. X죠? 위장 알리바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인상 깊게 해놓고. 그래서 예를 많이 드는 게 평소 까칠했던 회사 직원이 갑자기 한 일주일 전부터 인사도 잘하고 막 아는 척을 하여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너무 까칠했죠? 오늘 제가 술 한잔 쏘겠습니다. 이렇게 회식을 산단 말이에요. 식당에 직원들 모아놓고 막 술도 따라주고 안 하던 행동을 하면서 주방에 가서는 이모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부터 해서 한참에서 술을 건하게 먹어요.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해서 해롱해롱 할 때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근처에 근무하고 있는 아주 사이가 나쁜 사람을 살해하고 태연스럽게 다시 와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 전형적인 위장 알리바이죠. 알아두시고요. 청탁 알리바이는 부탁하는 거죠. 범행 실행 후 자기의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족, 동료, 친지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약속 또는 청탁해 놓는 경우. 그래서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핵심적인 키워드를 아시고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통적인 출제 포인트고, 그 다음 하나가 알리바이 수사의 차관점입니다. 이것도 출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알리바이 수사 쪽은요, 출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알리바이 개념입니다. 범죄가 행해진 그 시각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 이제 요거를 좀 변형을 해서 국어적으로 이렇게 내는 방법이 있고,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알리바이 종류를 구분하는 거. 그 다음이 알리바이 수사의 차관점입니다. 알리바이 수사 차관점, 알, 기회, 시장 이렇게. 알, 기회, 시장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알, 기회, 시장. 기억의 문제, 기회의 문제. 기회의 문제를 가능성의 문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와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 알, 기회, 시장이고, 지금까지는 내용이 출제 안 됐는데 이번 출제자들은 내용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셔야 돼요. 기억의 문제 보십시오. 알리바이 수사는 무엇보다도 이번 출제 경향이 제가 봐서는 2019년도 1월달 승진 문제 냈던 그쪽 계통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걱정을 했었죠. 문제 까다롭게 나올 건데. 근데 역시나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이분들 특징은 지조대로 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문제 형태를 내는 게 아니고, 물론 기출을 참조하세요. 참조를 하는데 좀 다르게 자신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자신을. 그래서 기존에 이런 분들이 들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성적 굉장히 잘 받으신 분들은 그동안에 자기 공부 패턴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 성적이 까다가 보는 거죠. 전혀 다른 형식으로 나오니까. 도리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성적이 잘 나와요. 몇 년 공부하신 분들이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이렇게만 하면 고득점 나오잖아 했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출제 안 했던 부분에서 내는 게 아니고 출제했던데 꽈서 낸단 말이죠. 다른 쪽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문자로 RQA 시장만 알았다면 이제는 내용도 한번 읽어보실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출제자가 그렇게 방향을 틀면.